머니무브 전문가와 함께하는 나우경제TV, 마켓나우 시간입니다. 지금 3시 30분으로 장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먼저 보시면 2.7% 상승하면서 3,056.4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이 무너지면서 전장에 마감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오늘 2%대, 2.7% 상승하면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3,05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3.07% 지금 상승해서 957.05에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도 오늘 0.09% 하락하면서 이 900선도 920선도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 상승 전환하면서 956.95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제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흐름도 한번 짚어볼 텐데 일단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셀트리온이 캐나다에서 루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로 램시마 SC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 오늘 들려주면서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표님, 셀트리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얘기네요. 셀트리온. 공룡주죠. 네, 그렇죠. 공룡주죠. 이 셀트리온이 오늘 이제 호재를 들려줬는데 이 램시마 SC가 뭔가 했더니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 정맥주사 제형에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꾼 그런 제품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다 보면 병원에 가서 직접 주사를 맞지 않아도 직접 환자가 뭐 집에서든 어디서든 직접 투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하는데 2000년대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셀트리온이 처음에 증시에 입성했을 때 대규모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자, 시작은.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이런 겁니다. 뭐 한국 얀센이나 뭐 존슨앤존슨, 화이자 뭐 등등의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개발된 뭐 두통약도 있고 뭐 관절 치료제, 뭐 장염, 위염 치료제 등등의 모든 약물들이 있는데 이게 이 최초의 신약이 나오고 나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특허의 보호 기간이라는 게 종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의 공익, 의료의 어떤 이 공익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한 제약사에서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들어서 처음에 약을 만들죠. 근데 처음에 출시되는 가액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충분하게 연구개발비와 투자비 그다음에 수익을 충분히 뽑을 대로 뽑고 난 이후에는 아프리카나 뭐 여타의 좀 이 후진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가난한 나라, 가난한 나라의 어떤 의료 공익을 위해서 좀 저렴하게 의료 혜택을 좀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이 보호기간이 만료가 되면 바이오시밀러라는 즉 복제약을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시작은 셀트리온이 이 복제약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두 군데 이제 대형사가 있죠. 하나는 셀트리온, 그다음에 하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뭐 신약도 물론 지금은 개발을 합니다만 시초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셀트리온이 바이오약, 그러니까 즉 복제약을 꾸준히 이제 만드는 그 노하우를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이 레미케이드라는 이 약물이 있어요. 이 약물이 정맥 주사로 이제 이 치료 효과가 있는 뭐 염증성 장질환, 류머티즘, 관절염, 그다음에 자가 면역 치료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파트에 이제 치료 효과가 있던 약물을 정맥 주사 형태로 개발되어 있던 이 약물을 이 피하 주사. 그러니까 피하가 뭐냐면 우리가 피하 지방 하죠. 피하 지방은 그냥 이 살갗 한꺼풀 벗겨나면 이게 피하 지방이에요. 바로 여기 밑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살을 만져보면 꼭꼭 깊숙하게 있는 건 근육이고요. 근육 위에 피하 지방이 있고 피하 지방 위에 피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간층에 바로 주사를 놓는다면 이 동일한 효능을 이제 갖게 되는 이 약물을 셀트리온이 이제 개발하게 된 거고 제가 이제 과거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가장 큰 모멘텀은 코로나19 치료제. 이게 뭐 2상 들어간다, 3상 들어가서 물론 지금 정식 시판 허가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이 그 부분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19가 200년, 300년 갈 거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면 셀트리온의 이 기업 가치는 램시마로 불리우는 이 파이프라인이 시장 진입을 해야 된다. 이건데 어찌됐든 뭐 지난 29일이었죠. 오늘이었나요? 지금 램시마가 네. 지금 그 캐나다에서 최초로 이 품목 시판 허가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게 된 이 품목은요. 류머티스 관절염에 들어가는 이 피하 주사 형태의 이제 고형제 약물에 대해서 이제 시판 허가를 받게 됐고 아마 지금 미국에서 이 자가 면역 치료제에 대한 램시마 임상 3상이 좀 진행되고 있고 북미 시장을 지금 이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에 장염 치료제, 면역 치료제 이렇게 세 가지가 네. 꾸준하게 지금 임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작점을 기점으로 미국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뭐 좀 반영되고 있고 어쨌든 전체 45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시장에 자 세계 최초의 자 피하 주사형 제재를 만들었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셀트리온이 최근에 외국인의 지금 매수 물량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한데 셀트리온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캐나다에서 류마티스 관련절염에 대해서 일단 뭐 피하 주사형이죠. 자 램시마가 이제 시판허가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면역 치료제가 만약에 시판허가 된다면 이게 항암제와 같은 병용 효과를 병행 투여를 해서 병용 효과를 좀 구현할 수 있는 이 실험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가 면역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사실 높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어찌든 램시마 품목 허가의 최초 네, 이 시판 품목. 허가를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판허가 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좀 더 공략을 한다면 그다음에 북미 시장, 특히 미국에서 승인이 된다면 유럽에서는 그냥 패싱이에요. 유럽에서도 승인이 된다면 거의 뭐 미국 FDA가 전 세계 표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판 허가가 된다는 것은 즉 전 세계의 유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일단은 지금 단기 주가의 고점 영역을 이끌어내고 있는 셀트리온의 네. 최대 모멘텀은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사실 지금 램시마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전 좋았는데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제 상승했던 이 종목이 셀트리온, 네. 지금 조정 구간에 있다가 다시 이 램시마의 시판허가 이 내용으로 지금 한 번 더 상승을 다시 이끌어내는 튀었죠. 건데 네.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1차 상승을 이끌었던 주제, 그 다음에 조정, 2차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 또는 명분이죠. 그 다음에 3차 상승. 자, 이번에 램시마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모멘텀은 뭘까요? 치료제가 이제 시판으로 나오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시판 허가도 나와야 되지만 이제 네. 돈이 들어와야죠. 아, 자, 이제 실적. 회사가 돈이 들어와서 1분기에 100원 벌었는데 작년에 100원 벌었는데 올해 200원 번다. 네. 2배 이상 번다. 그럼 기업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앞에 지금 차트 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최고가 영역을 이끌었던 이 구간이 코로나19 치료제 모멘텀으로 상승했죠. 네. 그 다음에 조정을 줬는데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조정입니다. 여기서 하락한다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악재가 부각한다면 차트는 여지없이 밀릴 것인데 다시 주가가 2차 상승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차트 방향이 이제 선회가 됐죠. 이 모멘텀은 바로 램시마 시판 허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계속될 것인가? 자, 일단 전고 물량이 지금 상당히 이 매물대가 좀 두텁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셀트리온은 2021년도 1분기 또는 2분기에 실적으로 증명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반기 이후에 새로운 램시마의 시판 허가, 즉 미국에서 자가 면역 치료제의 네. 시판 허가가 진행된다면 전 40만 원도 거뜬히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지금 임상 3상에서의 뭐 별다른 병용 효과에 대해서 이렇다 할 부작용도 뭐 지금 발표는 안 되고 있고 네. 순조롭게는 진행되고 있지만 워낙
자가 면역 치료제의 이 입증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약물은 먹었을 때 즉각적인 어떤 효능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내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뭐 단순하게 먹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가 면역 체계는 몸에 항체를 만들고 나쁜 균과 싸울 수 있는 상태의 몸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투입 직후에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상 단계에서도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셀트리온은 또 상반기 실적도 유의해서 봐야겠고, 일단 코로나 치료제의 뭐 앞으로 향후 향방도 주목해야 되면서 이제 램시마가 앞으로 어떻게 시판 허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40만 원까지도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 뭐 지난주도 그렇고 급락장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해는 또 사상 첫 매출이 창사 9년 만에 1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워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권사들은 이미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위로 제시하고 있죠. 앞으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거다. 뭐 반도체 슈퍼 호황기도 맞이하고 있고 하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향후 실적 좋을 거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반도체와 관련이 없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향후 실적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예, 실적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장세가 너무나 완연하고 두 번째 2021년도에 우리가 즉 작년 하반기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체결한 수주 계약들이 좀 있죠. 네. CMO라고 불리우는 위탁 생산 계약이죠. 자, 지금 코로나19의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위탁 생산 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족합니다.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적합한 시설, GMP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DMF 시설 요건까지 완벽하게 충족되어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고 있는 약에 대해서도 밀어내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장이 없어서 만들 라인이 없어서 지금 뭐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19의 어떤 이 백신 치료제의 수요는 향후 한 1년간, 2년간은 좀 계속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이 실적.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우상향은 예측이 됩니다. 지금 최근 실적 발표했죠. 연매출 1조 클럽에 다시 이름 올렸는데 네. 자, 연결 기준 1조 1648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900억이에요. 20%가 좀 넘는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거죠. 자, 기업이 20%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낸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제조업 지표에서는 5%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런 평균적인 수치가 12%로 봤을 때 지금 한 9배 29%, 정도네요. 한 25%를 초과하는 영업이익률을 넘네요. 갖는다는 것은 근데 지금 문제는 코스트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코스트라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자, 돈을 쓴다는 거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막대한 비용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영업이익을 냈다는 거는 지금 이 영업이익 가치는 2,900억보다 실질적인 가치는 한 3,500억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네. 아마 설비 투자 그다음에 비용 그러니까 즉 손익 계정에 들어가는 비용화 부분에서 이 반영되는 이 금액이 줄어든다면 갑자기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전 중장기간 뭐 100만 원 충분히 돌파 예상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 네. 주가는 지금 지수의 단기 고점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현재의 이 견고한 흐름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좀 달게요.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5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 미만까지 빠진다면 네. 주가도 여기서 한 30% 내지는 35% 정도의 하락은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조정 이렇게 저는 장세 보고 있습니다. 맞춰서.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추세 3,000포인트를 계속 조정받고 좀 탄탄하게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네. 실적까지 잘 받쳐준다면 저는 뭐
100만 원 돌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네, 대표님도 이제 100만 원 돌파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주셨고 또 앞으로의 실적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 계속해서 당분간 향후 1, 2년간 코로나19 치료제 모멘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삼성전자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9만 전자까지 찍으면서 뭐 10만 전자다 기대하는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9만 전자를 찍은 후에 하락세가 좀 연이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8만 2천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8만 전자도 깨지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오늘 결국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휴대폰 호실적 전망도 받쳐주고 있고 또 최근에 테슬라와 협업 얘기도 나오면서 기대감, 전망, 좋은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전망은 어떨까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마켓 나온 시간에서 뭐 너무 많이 삼성전자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만 원도 돌파할 수 있고 15만 원도 갈 수 있어요. 실적이 지금 뭐 올 그 작년이었죠? 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상반기 실적 저조할 것이다 예측했는데 여김없이 뭐 반기에 깜짝 실적 냈고 맞아요. 하반기에도 뭐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 냈죠. 35조를 냈는데 자 2021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50조입니다. 와. 지금 뭐 거의 뭐 가능하다면 지금 억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 전제라면 50조, 네. 주가는 10만 전자도 가야죠. 네. 자 근데 이 추정치가 저는 불가능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지금 호황기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갑자기 수요처 그러니까 늘고, 수요가 네.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즉 언택트 시대가 부각이 되면서 갑자기 그 판매가 좀 미비했던 PC 그다음에 뭐 태블릿 계열 그다음에 자동차까지. 뭐 전장에 들어가는 건 좀 논외로 하더라도 네. 지금 우리가 평균적인 시장 파이로 보고 있는 것보다 먹을 게 더 많아진 겁니다. 거기다 지금 전장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공장 더 크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뚝딱 나오는 게 아니죠. 2025년도 완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풀캐파를 좀 돌려도 이 부족하다. 수요를 예. 맞출 수가 없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사이클은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대만의 TSMC가 있죠. 지금 이렇게 양분화된 이 파일을 나눠 먹게 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IM 사업부라고 불리는 이 모바일이 올 1분기를 좀 기점으로 판매 호조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인도에서도 점유율 2위에서 3위로 내려갔었는데 다시 2위를 최근에 좀 탈환했습니다. 네. 지금 저가형 모델의 그 전체 시장 2위를 갖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어떤 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상반기를 기점으로 조금 현재보다 좀 나아진다면 이 모바일 기기에 대한 수요도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완전하게 끝났다면 올림픽이 열렸어야죠. 그다음에 맞아요. 월드컵 나와야죠. 근데 우리가 디스플레이나 이런 반도체 호황기는요 4년 주기라고 합니다. 올림픽 주기 그다음에 월드컵 주기예요. 주기. 오. 월드컵 주기에는 TV를 많이 바꿔요. 맞아요. 실제로. 큰 인치로. 이게 네. 실제 있는 데이터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향에서 실제 있었던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올림픽 주기에도 TV나 모바일 기기의 이 변화가 꾸준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주기의 신규 모델을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기간에 일부러 맞춰서. 타겟해서 맞추는 경향들이 좀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IM 사업부의 이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반도체의 이 호황까지 곁들어진다면 네. 저는 뭐 9만 전자, 10만 전자도 가능한데 자 말씀드렸지만 지수예요. 아무리 50조 이익을 냈는데 지수가 지금 2,500선 가 있으면 삼성전자면 어떻게 10만 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매수의 어떤 유입 효과가 이 기업 가치 상승을 좀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급락장이라고 해서 주가가 안 가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작년 사례를 한번 우리가 비춰봤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실적은 사상 최대의 50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면 지수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지금보다 나은 좀 더 상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단기 고점에서 어떤 이 시세가 다시 급락하는 급락 조정 장세로 이제 바뀌게 된다면 네. 아무리 호실적을 내도 현 주가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버거워진 거죠. 버거워지겠다. 자,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삼성전자는 성장성에 대해서 완연하다. 즉 주가가 이럴 때일수록 급락 조정을 받는 구간에는 사 모으되 지금 뭐 7만 원 되면 삽니까? 7만 원 이탈되면 삽니까? 지난번에 한번 집어드렸어요. 맞아요. 자, 90일 이평선 기준 잡고 자, 잠깐 볼게요. 61선 잡더라도 자, 네. 61선 지표는 7만 5천 원입니다. 자, 7만 5천 원이 이탈된다면 나는 살게. 자, 여기 우리가 지수상 여기 61선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네. 자, 7만 5천 원을 우리가 61선의 기점을 봤을 때 여기가 이탈된다면 나는 네. 산다. 즉 3개월 이평 구간인 7만 5천 원을 기점으로 대형주 매매에 참고 수단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 아.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기다려서 산다.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렇게 대형주는 놀림목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매수 기회 와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평가 차익에 대한 어떤 이슈 없이 충분하게 큰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네. 삼성전자 당연히 뭐 향후 전망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도 받쳐줘야 삼성전자도 그만큼 실적 그대로 반영을 해서 주가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61선 기준으로 7만 5천 원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가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삼성전자까지 오늘 뭐 셀트리온 우리 증시 오늘 이슈였던 셀트리온 얘기도 해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앞으로의 실적 또 향후 향방 주가 흐름도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일단 오늘장 우려와는 반대로 다행히 상승 마감까지 이어갔는데 내일장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잠시만요. 이거 네. 좀 봐야겠죠. 제가 항상 좀 강조드렸습니다. 네. 자,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의 어떤 이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자, 지금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가는 단기 고점에 따른 유동성 과잉 해소를 위해서 주가는 조정 상태에 있는 것 뿐이지 주가가 하락 반전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네. 강조를 드렸죠.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우리가 2월 그러니까 구정을 기점으로 구정 전까지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 근데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어닝 쇼크가 예상되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가시화될수록 우리 증시는 급락 포지션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크다. 자,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네. 우리 장시 오늘 크게 영향 받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장시는 오늘 잘 견고하게 버텨줬어요. 네. 버틴 그 하나는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아직은 대형주의 호실적 발표들이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고 그런데 금요일 기점에서 빠졌던 내 종목이 오늘 다시 보니 올라오기는커녕 0. 몇 프로 내지는 1, 2% 올랐을 겁니다. 빠진 건 7, 8% 빠지죠. 즉 우리가 착시해요. 코스피 지수가 2% 빠졌다가 다시 2%가 올랐는데 왜 내 종목은 오르지 않았을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좀 근데 답답할 과대 수도 낙폭을 있겠어요. 갖고 왔던 종목들은 조금 회복한 거예요. 자, 이런 장세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2월 구정 전까지 현금 포지션을 좀 늘리는 전략. 그 다음에 3월 셋째 주에서 3월 넷째 주에 저점 매수 공략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최종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수요일 기점으로 어닝 쇼크 나오는 그 어닝 쇼크 실적 발표에 따라서 조금 조정 장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에 있는 설날 명절까지는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늘리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희 마켓나우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 여러분 잘 마감하셨는지요? 저희는 내일장 여러분 또 잘 대처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 계속해서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세요.